안녕하세요. 커피앤보드의 찰스입니다. 자, 오늘은 블렌딩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딩은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원두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그 토양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각 나라의 토양의 그 풍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블렌딩을 합니다. 자, 블렌딩은요, 첫 번째, 생두를 세 가지, 네 가지 생두를 혼합해서 로스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스팅. 예, 콩을 볶는 것이죠. 생두를 혼합해서요. 자, 두 번째는요, 볶은 원두 세 가지, 네 가지를 섞어서 블렌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원두를 혼합해서 사용해서 이제 블렌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원두를 섞는다고 하는데요. 자, 1번, 자, 2번, 3번, 4번. 자, 저 같으면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 수프리모.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썼잖아요. 이 커피는 토양의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세 종류, 네 종류 섞는 것보다요, 각 나라의 토양을 맛을 섞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썼다면은 저는 또, 남미의 브라질도 있고 또 중미의 콜롬비아도 있는데요. 자,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라질, 남미의 저는 브라질 산토스 또는 브라질 세하도를 브랜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동남아시아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혼합을 합니다. 만델링.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혼합해서 저는 블렌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가지를 섞든 세 가지를 섞든 한 콩이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50% 이상을 넘으면은 블렌딩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종류의 콩이 50%가 넘지 않도록 혼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한 가지 또 더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예, 세 번째. 자, 같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도 하나는 중배전을 하고 또 하나는 같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도 강배전을 해서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블렌딩의 의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같은 에티오피아라도 강배전 그리고 중배전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블렌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콜롬비아 수프리모라도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강배전을 따로 볶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수프리모 중배전을 따로 볶아서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콩을 섞고 그리고 배전도도 다르게
하나는 강배전, 하나는 중배전 이렇게 해서 배전도도 다르게 해서 블렌딩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블렌딩의 원리가 있는데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품을 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토양의 맛이 어우러져서 더 맛있는 풍미를 내기 위해서 블렌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블렌딩을 할 때에 한 종목이 50%가 넘으면은 블렌딩 의미가 없습니다. 한 종류가 50% 넘지 않도록 블렌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단품을 한번 먹어보시고요. 그리고 블렌딩 원두를 해서 먹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라비카 종류에서 보통 로부스타보다는 아라비카를 혼합하는데요. 이 아라비카 종류에서 이 토양의 맛이니까 너무 아프리카 쪽, 너무 중미, 너무 남미 이렇게 한 토양, 한 나라에 몰리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토양의 맛을 골고루 배치한다면은 좋은 블렌딩이 되지 않을까, 풍미가 토양의 맛을 다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블렌딩 커피, 여러분만의 블렌딩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스팅을 부탁해 정민수 로스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던 싱글 오리진과는 다르게 블렌딩을 로스팅하는 방식과 저만의 블렌딩 로스팅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볶았던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케냐 이 5가지 커피 중에서요,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이 3가지를 가지고 선블렌딩하는 로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브라질로 잡을 거예요. 브라질 50%, 그리고 콜롬비아는 30%, 에티오피아 20% 이렇게 해가지고 5대 3대 2의 비율로 로스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총 무게는 700g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선택하고 비율을 선택한 이유는 브라질 커피가 제일 한국 사람들이 무난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커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커피를 베이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보다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 콜롬비아 30%를 넣어서 얘를 조금 더 바디감 있게끔 구현을 하고 싶어서 콜롬비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딱 이름 그대로 에티오피아의 그 스타일 그대로 애시디티, 그 다음에 약간 플로럴함을 강조하기,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를 20%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스팅을 진행을 하는데 로스팅은 브라질 커피에 맞출 겁니다. 왜? 브라질이 50%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블렌딩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커피의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로스팅 프로파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출은 대신 브라질에 맞춰서 배출을 하되 에티오피아의 그 플로럴함이 너무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가 브라질보다 더 먼저 배전도가 로스팅이 끝나는 편인데 브라질과 포인트까지 로스팅을 끓으면은 오버로스팅이 돼서 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1차 크랙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열량 조절을 충분히 해서 에티오피아 커피가 오버로스팅이 되지 않고 타지 않도록 번트나 스코치드가 나지 않도록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배전도가 평상시보다는 좀 낮게 로스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배전도로 이 블렌딩을 로스팅을 하면은 산미가 조금 강한 커피가 강배전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산미가 좀 있는 강배전 커피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적합한 블렌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로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블렌딩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이 선블렌딩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배합률이 가장 높은 커피의 기준을 두고 로스팅을 하시면 그래도 이 커피는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커피로 로스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팅값은 브라질 커피를 로스팅 했을 때처럼 브라질을 베이스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블렌딩을 하실 때 사실 선블렌딩, 후블렌딩, 블렌딩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뭐 선블렌딩을 하셔도 좋고 후블렌딩을 하셔도 좋으세요. 근데 좀 더 내가 커피의 캐릭터들을 표현을 하고 싶다 싶을 때는 후블렌딩 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나는 이 커피들의 특정한 캐릭터들보다는 얘네들이 잘 어우러지고 균형감 있는 커피가 나왔으면 좋겠어 할 때는 사실 선블렌딩 하셔도 좋습니다. 선블렌딩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불균형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을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높은 온도의 열을 낮은 온도의 열이 뺏어 먹으면서 나중에 열 평형이 일어나요. 로스팅도 똑같이 각기 다른 콩들을 한 번에 섞어서 로스팅을 하다 보면 열을 많이 흡입하는 애가 있고 덜 흡입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많이 흡입한 애는 나중에는 열을 덜 흡입한 애한테 뺏기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로스팅 진행 중에 반복돼서 일어나면서 열 평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블렌딩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100% 균일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게 진행되는 그 포인트를 로스터가 잘 잡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테크닉이고 경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확실히 저희가 싱글 오리지널 로스팅 할 때랑 다르게 ROR 값, 원두 표면 ROR 값에 이 흔들림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당연히 얘는 선블렌딩, 다양한 커피들을 섞어놨기 때문에 밀도 차이, 수분 차이, 스크린 사이즈 차이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스팅이 아마 종료되는 시간까지도 이게 계속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최대한 덜 흔들리게 로스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블렌딩 배합이나 블렌딩의 어떤 그 비율을 잘 선택해서 잘 맞추셨을 때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내추럴 커피를 볶을 때보다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20%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거의 브라질의 로스팅 프로파일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ROR 값 확인해 보시면 조금 높죠, 수치가. 그래서 제가 수치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열풍과 할로겐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174도, 원두 표면도 210도가 도달하니까 지금 1차 크랙이 오고 있습니다. 자, 1차 크랙이 발생이 됐고요. 똑같이 제가 화력을 좀 낮추고 브라질 커피 로스팅 하듯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크랙이 이제 끝나고 휴지기가 접어들었거든요. 수치를 좀 낮추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2차 크랙이 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DTR 28%가 되면은 배출을 해서 로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이 되면서 방금 2차 팝이, 2차 크랙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툭툭툭 터졌거든요. 제가 처음에 로스팅 하기 전에 플랜을 말씀드린 대로 2차 크랙이 발생되기 직전 배출이 되면은 원두가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터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그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블렌딩 로스팅을 끝냈습니다. 자,
블렌딩은 DTR 28.1% 2차 크랙이 발생되기 전에 배출을 해서 배출됨과 동시에 콩이 커피가 하나 두 개씩 팍팍 터지는 딱 그 포인트로 로스팅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애시디티를 조금 더 구현하는 그러한 에스프레소용 커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그냥 뭐 있는 거 네. 로팅해서 섞어서 먹여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콜롬비아랑 브라질이랑 1대1로 이렇게 블렌딩해도 어느 정도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여기에 조금 더 에티오피아 내추럴 계열의 그런 달콤한 맛과 또 바디감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인도네시아 만들린 커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로부스타 커피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만델링의 그런 묵직함을 커피에 좀 녹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뭐 10%도 써보고 15%도 써보고 20%도 써보고 다 해보다가 결국은 콜롬비아는 40%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커피는 30%로 하고 브라질 커피는 20%, 만델린 커피는 10% 이렇게 해서 4, 3, 2, 1 비율의 스타블렌드가 완성이 됐어요. 대중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네. 그런 커피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게 블렌딩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블렌딩이 꼭 하나였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만들든 라떼를 만들든, 그리고 뭐 모카나 이런 베리에이션을 만들든 또 콜드브루를 내려도 맛있는 거,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블렌드를 개발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방향성이 잘 이렇게 잡혀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고객님들 반응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오픈한 지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막 근처에 있던 항공사분들도 막 오고 아파트 주민분들도 많이 오고 해서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는 강서구의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커피가 시작이 되었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커피를? 제일 처음에 개발했던 커피는 투에디오피아인데요. 투에티오피아. 네. 투에티오피아는 사실 스타블렌드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맛의 어떤 성향 차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맛을 잘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투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체레 5, 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띠에라 5 네. 이렇게 블렌딩을 한 건데요. 둘 다 워시드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산미가 잘 표현이 됐고요. 네. 드립을해서 드셨을 때는 네. 좀 더 향도 잘 올라오고 와. 단맛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특이한 점은 네. 워시드 가공 방식 중에서도 지역이 다른 농장 2개 네. 맞습니다. 블렌딩을 한 거네요. 네. 워시드 가공 방식은 깔끔한 맛의 네. 이런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코체레 지역과 띠에라 지역 이렇게 2개를 블렌딩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띠에라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단맛이 더 좋은 편이고요. 코체레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향미가 더 뛰어난 생두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서 한번 블렌딩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출했을 때 맛있게 아까 핸드드립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네. 같은데 핸드드립을 할 때 뭐 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지만 네.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이 투에티오피아 커피는 너무 진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연하게 저는 즐기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얘가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밝은 톤들이 잘 느껴지면서 단맛도 되게 잘 어우러지는 네. 그런 커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짱입니다. 그 다음에 투 아프리카가 나왔어요. 네. 이 투 아프리카 커피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장님이 어. 르완다하고 케냐를 블렌딩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거 르완다라 네. 케냐를 했나요? 네네네. 세상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제가 르완다라 케냐로 뭔가 블렌딩을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팀장님한테 SOS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랬죠. 네. 그때 처음에 딱 테스트를 해서 먹어봤을 때는 괜찮았어. 그죠?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별로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제가 SOS를 쳤던 기억이 있고 결국은 이제 케냐랑 그 다음에 모모라 커피를 배합을 했을 때 네.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좀 바꿨던 것 같고 네. 케냐를 40%를 썼을 거예요. 네, 케냐 4, 그죠? 모모라 6입니다. 케냐 40%, 모모라 60% 해서 네. 이제 블렌딩이 완성이 됐고 네. 케냐 특유의 그런 약간 산미와 그 묵직한 맛이랑 그 다음에 모모라의 산뜻 발랄한 맛을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에어로프레스로 네. 추출했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저는 드립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낮은 온도에다 드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립을 했을 때 그 온도를 굳이 높이지 말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96도 정도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한 90도 정도? 네, 그 정도로 한 해주셔도 좋습니다. 88도도 네, 그 그 정도까지 정도로 좋습니다. 조금 낮춰서 드립을 하면 조금 더 그 맛을 잘 표현되고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허니블렌드 스페셜이 나왔어요. 네. 패키지만 봐도 허니블렌드 이게 진짜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제 꿀처럼 달콤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손님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허니블렌드 진짜 꿀 들어갔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허니블렌드는 어떤 커피랑 어떤 커피가 들어갔나요? 일단 허니블렌드는 코케어니 5하고 얘가 제프 띠에라 5 이렇게 5대5 블렌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공 방식이 다른 거네요? 네, 허니블렌딩은 허니 프로세싱입니다. 그 다음에 에가첩 띠에라는 띠에라는 워시드입니다. 이 허니 프로세싱 특유의 그 단맛이 있어요.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에가체프 띠에라만의 그런 깔끔한 맛. 네, 이 맛이 아주 잘 어우러진 것 같은데 네. 비율을 5대5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손님들이 코케어니만 드셨을 때는 네. 산미가 강하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러면 단맛을 더 추가해드리자 우와. 해서 이제 얘가 제프 띠에라를 블렌딩하게 됐습니다. 이야, 저는 이 허니 블렌딩으로 라떼를 만들어 먹었을 때 그 특유의 단맛이랑 그 뒤에 느껴지는 그 약간 밀크티 같으면서도 자스민 향이 느껴지는 게 되게 맛있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허니 블렌딩 어떻게 먹었을 때 맛있었나요? 이 허니 블렌딩은 앞전에 투아프리카하고 약간은 다르게 네. 물 온도는 원래 내리시는 대로 내려도 괜찮은데 네. 이제 다 내리고 난 후에 한 1분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은 아, 맛이 더 잘 올라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커피는 식어가면서 막 쓴맛 나고 텁텁한 맛 나고 막 이런 커피는 사실 별로 좋은 커피는 아닙니다. 커피가 식어도 향미가 살고 네. 단맛도 잘 올라가는 커피가 진짜 좋은 커피고 맞습니다. 로스팅을 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허니 블렌딩 많이 드셔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름도 신기한 우리 마이블렌드. 마이블렌드 왜 이름이 마이블렌드인가요? 마이 블렌딩은 네. 모지아나의 M과 네. 그다음 예가체프의 Y가 섞여서 마이 블렌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어주셨네요. 네. 사실 요 개발 스토리가 있어요. 같이 일했던 제 직장 동료가 네. 저한테 왜 저희는 브라질을 판매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봐서 브라질은 좀 상대적으로 로스팅하기가 더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스팅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요것도 허니 블렌드처럼 섞어서 블렌딩을 해서 네. 저희가 만들면은 좀 더 손님들이 마시기에도 더 좋고 네. 우리 직원분들도 로스팅을 했을 때 더 좋지 않았을까. 네. 편하게 아. 쉽게. 근데 하필이면 굳이 예가체프. 정말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도 하는 이 예가테프. 근데 신맛 때문에 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원두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굳이 예가체프랑 네. 섞은 이유가 있나요? 마이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렌딩과 다르게 네. 예가체프 두물소를 사용했습니다. 아. 네, 두물소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 네. 농장 그 조합원들이 만든 그런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물소는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네. 뭐 싱글로 로스팅을 해도 괜찮지만 네. 블렌딩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맛이 더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생각이 들어서 로스팅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가체프 호불호가 나눴던 분들도 네. 여기에 브라질을 블렌딩을 했기 때문에 약간 산미는 톤 다운 시켜주면서 브라질의 어떤 그 모지안의 고소한 맛, 단맛들은 이렇게 밸런스가 잘 어우러지면서 처음 이제 산미 있는 커피, 스페셜티 커피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네. 추천해드려도 되게 좋은 커피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맞나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마이 블렌딩은 어떻게 추출했을 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마이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프레소나 네. 모카포트로 추출해서 드시면은 아. 조금 더 맛이 좋습니다. 또 우리 마이 블렌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나 네.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마이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스타블렌드 다음으로도 좀 많이 팔리는 사실 원두인데 이 6개의 네. 원두 중에 스타블렌드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원두가 마이블렌드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블렌딩을 했었을 때 손님들의 약간 쓴소리도 좀 듣고 싶은데 네. 감사하게도 마이 블렌딩은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드셔보시고 네. 쓴소리도 좋으니까 네. 추천해드린 대로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쓴소리를 듣고 마이블렌드가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 얘가 제품 보고 나 이거 침만 나서 싫어 하고 네. 포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마이블렌드 추천했더니 우와 이거 뭐냐 맛있다 네, 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마이블렌딩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벌써. 네.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네, 뭐가 블렌딩? 뭐가 맛이 나서 뭐가 블렌딩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이 앞전에 블렌딩을 다 보면은 네.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에디오피아 커피가 다 들어갑니다. 맞아요. 제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에디오피아 생도 공부를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가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또 과테말라를 손님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요새 네. 진짜 과테말라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네. 네. 근데 리페이는 어떤 과테말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과테말라 필라델피아 SHB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 농장주가 호세 가브리엘이라는 분인데 벌써 3대째 네. 커피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테말라 토양 지역 자체가 그 비옥한 화산 토양이잖아요.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요즘 점점점 그 인기가 네. 올라가는 커피가 이 과테말라 필라델피아 커피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것보다는 팀장님이 지금 개발한 그 로스팅 포인트가 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네. 과테말라 로스팅 하면은 화산재의 느낌을 살리려고 네. 잎합을 터트려가지고 약간 좀 다크하게 볶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로스팅 포인트가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죠? 네. 로스팅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요. 네. 네. 온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갈 수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네. 너무 탄맛이 과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단맛이 더 좋고 네. 네. 밸런스도 되게 좋습니다. 그 색도기로 측정했을 때 아고트론 수치가 한 55 정도 나오나요? 50에서 55 정도 이제 저희가 걸리게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색도기까지 써가지고 네. 커피 로스팅을 세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밸런스가 이렇게 탁월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 어떻게 했길래? 과테말라하고 모모라 내추럴이 이제 블렌딩 된 건데요. 과테말라 6에 모모라 네. 내추럴 4입니다. 과테말라의 탄탄한 맛 위에다가 과즙이 어울리는 커피에 초콜릿 코팅을 입힌 듯한 맞습니다. 그런 커피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제가 제대로 맛본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블렌딩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이 모가 블렌딩 어떻게 한번 추출해서 먹어봐라. 추출 가이드 추천해 주시고. 모가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도 추천해드렸을 때 네. 이제 에스프레소로 많이 추출했었거든요. 에스프레소. 네, 사장님이 드신 것처럼 네. 에스프레소로 뽑아서 드시면은 좀 더 그 단맛도 느끼시기 때 좋고요. 네. 산미도 아예 없진 않아서 네. 산미도 좀 즐기기에도 되게 저는 좋습니다. 근데 모가 블렌드 산미는 진짜 약간 좀 세련되고 질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블렌딩 커피 6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또 이렇게 어떻게 개발이 되고 로스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 농장을 배합을 했고 맛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